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려야죠. 네, 제가 새해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편다성 아나운서가 복귀했더니 우리 장이 이거 4,400포인트입니까? 지금, 네. 네, 그러네요. 4,419포인트입니다. 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이 교차되고 있고요. 월요일마다 미장, 국장 각각 대표 선수들 모시고 한번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백센트입니다. 백인재 영업부 금융센터 부센터장과 더 센터필드 W의 전래훈 부센터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백인재 부센터장이 오늘 네. 의상이 오늘도 의상 얘기입니까? 네, 상당히 색다른데 어떤 컨셉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그 인간 하나 줄 건답게 약간 그 그린 톤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입고서 이제 사무실에 왔는데 갑자기 우리 대리 녀석이 두 좀 크다 저를 보고 그래서 거울을 찬찬히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트렌디한 두바이 쫀득 쿠키 컨셉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옆에서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약간 그렇다고 하네요. 두바이 쫀득 쿠키. 근데 사실 이제 뒤에 녹색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녹색을 입으면 얼굴밖에 안 나오는데 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뭐 다행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네. 자, 근데 두 분이 한 분은 공교롭게 국장의 대표 선수고 한 분은 미장의 대표 선수인데 또 공교롭게 두 분이 부센터장이에요. 그러네요. 누가 먼저 센터장이 될 거냐. 이것도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그게 더 빠를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국장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게 빠를지. 자, 먼저 뭐부터 여쭤볼까? 베네수엘라부터 여쭤볼까요? 베네수엘라. 네, 갈 필요 없을까요? 뭐 갔다 오시죠. 베네수엘라 한번. 네. 베네수엘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네수엘라는 우리 시장에는 좀 큰 어떤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사실은 그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팩트긴 하잖아요. 그건 뭐 명백한 팩트인데 그 팩트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침공을 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그냥 과감하게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미국의 어떤 그 전략을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래서 국익에 뭔가 위협이 된다라고 싶은 나라들은 언제든지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석유로 인한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석유 관련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뭐 미국 주식 중에서 뭐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원래 이럴 때 금 가격이랑 유가가 변동성이 좀 크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이미 시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젯밤에 이 뉴스를 밤이 아니죠. 낮부터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막 알람이 뜨길래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별 영향 없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딱 뜨자마자.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날 가족들, 저희 아들 또 친구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뜨길래 서로 얘기하면서 좀 그랬거든요. 이거는 별 영향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베네수엘라가 유가 관련된 영향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정확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팔란티어라든지 그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이거는 별 영향이 없겠다. 아니 오히려 화제가 된 거는 그가 입고 있었던 나이키 테크 탑인가 그 옷 아니었나요? 예.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딱히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약간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희끼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 소위 말해서 그 대통령이 잡히기 직전에 네. 오전인가 오후에 뭐 중국 쪽하고 뭐 미팅을 했었다나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긴급하게 뭐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일부 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또 중국 연계가 되다 보니 네. 또 중국 군대가 주둔하는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이 선개입해서 빠르게 그걸 진행을 했다라는 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미 대통령은 잡혔고 네. 그 나라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베네수엘라 얘기는 뭐 안 하는 걸로. 자, 그럼 두 분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국장부터 여쭤볼까요?
기대는 했는데 너무 빨라요. 이러다가는 구정 전에 꼭 뭐 5,000P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런 목표 지점은 아니지만 저는 뭐 기착지라고 보는데 너무 빠르면 무섭잖아요. 어때요 지금의 속도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진짜 저도 좀 무서울 정도로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좋기 때문에 다들 와서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구나. 특히 이 반도체는 이 시장을 주도할 거가 명백하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방증해 주는 그런 어떤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타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에 우리는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타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데 언제 타느냐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태우느냐가 관건일 텐데 지금 만약에 이런 속도에 아무것도 반도체주가 설마 아무것도 없으시다면은 일부분 만약에 내가 뭐 100이 있다면은 적어도 10, 20은 지금 순간에라도 넣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넣어야 된다 보고요. 분명히 어떤 건강한 조정 같은 것들이 나올 때 나머지 20, 30 이런 거를 더 넣는 그런 분할 투자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 근데 그거를 시작도 안 하면은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가격대가 추세가 언제 꺾일지 언제 이렇게 조정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돈을 싸들고 있으면은 그것 또한 가장 큰 포모에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은 태워놓는 건 맞는데 100을 있다면 100을 다 넣는 거는 되게 좀 위험해 보이고요. 조금이라도 넣어놓고 그것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더 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냥 그 20으로라도 좀 만족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 될 겁니다. 그때는 편하게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장은 분위기가 오늘 좋은데요. 미국 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빅테크는 주춤했고 반도체와 메모리 쪽이 네. 랠리를 보였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료를 준비를 마침 해놨고요. 네. 자료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다들 느끼셨겠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이 상당 부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자료를 좀 띄워주시고요. 예.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테슬라를 비롯해서 엔비디아라든지 뭐 구글, 브로드컴 그 외 빅테크들이 상당 부분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오늘 팔란티어는 반대로 지금 주간 거래에서 플러스 4.5%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제미나이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실적 발표 일정 나온 거를 좀 정리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또 1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빅테크들 같은 기존 대형주들에서는 수급이 빠지고요. 그 밑에 있는 미드 스몰 캡 쪽으로 좀 가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그 미들 스몰 캡에서도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갔느냐? 예,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라든지 네. 또는 전력 반도체, ESS 이런 종목들로 가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보시다시피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소위 말해서 오르고 소프트웨어는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장의 흐름과 똑같죠.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굉장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미 그거에 대한 힌트는 왼쪽에서 미국 주식에서 먼저 보이고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사실 상승률로 하면은 훨씬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 외에 올드 레거시라고 불렸던 웨스턴 디지털이나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정말 무슨 테마주 오르듯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근거가 없이 오르는 건 아니다. 이미 전자 하이닉스에서 보셨던 대로 디램 가격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수급이 타이트한 게 확인이 되니 이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포모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2025년에는 S&P 500기업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수익률 1등이 웨스턴 디지털이에요. 정말 올드 레거시거든요. 네. WDC고 그리고 올해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역시 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SSD의 지금 약진이라든지 GDDR의 뭐 약진이라든지 최근에 없던 수요까지 나타나면서 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고 이 외에 있는 미국 쪽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메모리 병목 형상.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작년만 놓고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 76% 정도 상승했고 네. YTD. 네. 이거 S&P 500이 한 16% 음. 정도 상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올해는 기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올해는 그러면 미국장이 더 좋나? 라고 생각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국장이 이렇게 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네.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미국장이 올해는 국장을 이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도 유례 없이 2년 연속 국장이 더 괜찮을 것 같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세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 아무도 맞출 수는 없는데 저는 그냥 작년이랑 똑같은 뷰예요. 올해는 예, 개인의 의견이고요. 미국과 한국의 증시는 여전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미국 쪽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인데 내년은 올해도 미국의 M2 유동성은 계속 풀릴 거예요. 그 근거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은 랠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이 있었던 해에 주식이 크게 하락했던 적이 많이 없었고 네. 하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항상 저가면서 기회였다. 근데 올해도 업사이드를 몇 프로 갈지 저는 예측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보여드렸던 대로 미국의 글로벌 IB들은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의 S&P 500의 10% 정도의 업사이드는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 기대를 하는데 한국이 10%보다 더 아웃퍼폼을 하느냐 덜 가느냐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두 개의 미장 국장은 함께 저는 올해도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주신 대로 반도체가 여전히 가이던스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3월에 꺾이냐 4월에 꺾이냐 뭐 어느 시점에 꺾이냐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결국은 실적의 가이던스가 부러지지 않고 있는 한에서는 랠리에는 계속 동참할 필요는 있어서 갑자기 좀 말을 돌려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저는 올해 미장도 좋고 국장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지수 레벨을 저는 그렇게 집착하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스파이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저는 늘 지수 투자했던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올해는 더 그럴 게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심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나스닥이나 S&P가 10%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선별된 종목을 잘 골라서 30% 40% 아웃퍼폼 하는 게 중요한 건 누가 봐도 당연한 소리인데 올해는 그게 더 심화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 QQQ나 IVV나 뭐 스파이 같은 지수 인덱스를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올해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약간만 첨언을 하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팩셋에서 나온 올해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섹터별로 보니까 여전히 IT만 좋아져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안 좋아집니다. 그럼 IT 이쪽 뭐 반도체 이쪽에만 여전히 주식들이 올해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기업들이 주도를 할 텐데 이 기업들이 지수를 다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도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묻지마 투자 안 한 시기가 작년부터 꽤 있었고 네. 이제는 종목 선별이 되게 중요한데 네. 특히나 미국은 그냥 사놓고 ETF 사고 그냥 지수 사서 신경 꺼라는 시기는 아니다. 저는 올해는 특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그렇다. 네. 그러면 대세 상승과 기세가 좋은 국장은 오히려 네. 거꾸로. 네. 왜냐면 투자라는 게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네.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국장은 거꾸로 그냥 지수를 사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 역시도 옷가석을 가리면서 조금 피곤할지언정 그래도 계속 공부하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 어느 쪽에 가닥을 잡고 계세요? 좋은 질문이신데, 근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거는 국장은 사실 이 가장 센 이 주도주, 소위 말하는 전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들을 사야 되는데,
그들을 못 사면은 그 지수를 사면 그들이 같이 가는 그런 효과는 반드시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투자하셔도 분명히 수익이 나실 거고요.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 그리고 이 대장주들을 사셔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국장, 미장 올해 어떻게 될 거냐, 국장으로 돌아오셔라. 뭐 이렇게 과감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체가 완전히 지금 국장 돌아오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도 주겠다. 뭐 심지어 뭐 국민성장 펀드에는 뭐 얼마 정도 늘어가면은 또 이거에 대한 그 혜택 ISA를 또 따로 만들어 준다고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 전용 ISA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오게 되면은 국내 주식장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에 어떤 정책적으로 깔아주는 어떤 베네핏 플러스 이들의 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을 다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바야흐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올랐다라고도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여기서 끊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장 초반에 연 초반에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이 정책 효과라는 게 뭐 저는 되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백화점 세일 잘 안 하는데 가끔 세일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저기 김연아 아니면 저기 여주 같은 데 가면 훨씬 더 물건이 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백화점 세일할 때 사람들이 좀만 기다리면 아울렛 가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데 이 정책 효과라는 게 지금이 가장 클 때고 앞으로 이 후속작들은 박앤세일처럼 계속해서 정책 효과가 희미해진다. 따라서 지금의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 모멘텀은 갈수록 희석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의 효과들 그리고 정책이 깔아주는 그런 그 부수 효과는 말 그대로 부수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는 의미고요. 이 주가 아니라는 의미는 결국은 주는 뭐냐, 실적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 요것만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 따라서 들어왔더니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혜택까지 있구나라는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들어오셔도 된다. 뭐 세금 같은 거 걱정하시고 뭐 그랬던 분들 사실은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서 사실 세금 걱정은 원래 안 하는 게 국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네. 근데 해외 주식 투자하면서 그 자금 다시 들어오려면은 거기 그러면은 이거 팔면은 그 세금 내야 되고 뭐 그게 20%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미국 주식을 사고 팔고 그랬을 때 수익이 났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전문 용어로 반가이를 해주겠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국장, 미장에서 국장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길을 좀 열어주는, 좀 편하게 오셔도 문제 없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정부가 원하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서학개미들의 복귀로 인한 환율에 대한 좀 약간 안정화 이런 것까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지금 그런 정책들이 깔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5.5% 오르고 하이닉스도 2.5%가 오르고 있어요. 2000 하이닉스 쌀. 네. 그게 말입니다. 제가 사실 자료 준비한 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그 12월 11일입니다. 저희 공개 방송을 했었던 때가 딱 그날이었는데 네. 그날 이제 이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아직 안 뜨네요. 사실 한국인의 주식은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 방송을 공개 방송에 못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실 테니까 지금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공개 방송이 이쯤 되면 뜰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떠가지고 편집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밥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밥이 이제 쌀밥 얘기인데 이게 2,000으로 가는 건데요. 제가 이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한국 사람은 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밥, 그리고 밥은 어디? 2,000. 그리고 2,000은 하이닉스, 2,000 SK 하이닉스 도시 2,000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이 4단 논법인데 한국 사람은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네. 그런데 그만큼 저는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한번 그 매수에 동참해 보셔도 되겠다. 반도체 관련된 이 두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든지 그리고 뭐
뭐 메모리가 이제 아주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마저 마이크론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들어와도 된다. 심지어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NDR까지 또 얘기가 네. 나왔었거든요. 미국에 대한. 그러면 그것까지 들어가면요. 그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그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주가와 여기서 투자하고 있는 주가의 그 괴리가 또 생겨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쫓아서 가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호재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반도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연말부터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저께, 그러니까 1월 2일 올해 첫 시장이 일어난 그날의 종가를 제가 차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정고점을 뚫고 거의 로켓처럼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총이 무려 이제 500조, 오늘 이제 500조를 돌파했겠네요. 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좋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큰 종목들 두 개가 이게 견인해 가고 있고 분명히 그 이후에 이제 그걸로 인한 낙수 효과 또한 우린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전에 우리 빈센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럼 지수 사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좀 특별한 특성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30% 이상의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특성 때문에 지수를 사셔도 무방하지만 종목을 만약에 따진다면은요 분명히 옥석 가리기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수를 사시지 않을 거라면요 다른 종목군들 좀 피해야 되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좀 약간 더 관심 갖고 사야 될 종목들. 그래서 제가 이태원 반바지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 거가 좀 지겨울 아니에요.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서. 네. 이게 보니까 12월 그때 언제였죠? 11일? 네, 세미나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정도 좀 안 됐네요. 네. 그래도 공교롭게 그때 많이 얘기했던 이런 논리나 이런 것들이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더 탄력을 붙는 듯한 모습인데 이러니까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 그 벤츠 박사가. 갑자기요? 벤치마킹이? 갑자기 왜냐면 또 이렇게 소환된 벤츠 이렇게 뭐 백인재 부센터장이 걸려 있는 네. 그때 우리 오자마자 뭐 감이 좀 네. 뭐 어폐가 있지만 차를 바꿨다. 아. 근데 그 뒤로도 엄청 시세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바꿉니까? 사실 그분 계좌는 좀 약간 좀 놀라울 정도로 뭔가 잘 맞아요. 그런 계좌도 있고 저런 계좌도 있는데 뭐 물론 비슷하게 다 운영하고 있으나 타이밍상으로 그분 계좌는 조금 더 잘 맞고 있었다. 그분은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있거든요. 원래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사드리는데 네. 그분은 제가 두 개 다 사드렸어요. 근데 그게 또 이게 이런 장을 또 맞이하게 되니까 지금 뭐 또 행복한 그분이 작년에 차를 바꿨죠? 작년에 바꿨습니다. 네, 자동차도 뭐 내구 연수가 1년이니까 그게 어떻게 1년입니까? 그 차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네. 미국으로 갈게요. 자, 전래원 부센터장 때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어쨌든 전자닉스의 가장 앞단에는 하이퍼스케일러 또한 그 밸류체인 상에서 엔비디아를 우리가 네. 빼놓을 수 없죠. 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새로운 것을 막 내놓고만 한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또 역시나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준비한 게 있어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이게 아까 요 앞에 사실 안 보고 지나갔는데 1년 동안 퍼포먼스가 이랬다는 거 짧게 한번 보고 저 넘어가고요. 퍼포먼스는 뭡니까? 다시 한번. 저거는 주가의 퍼포먼스입니다. 저거는 우리 주가 전래원 상승률. 부센터장이 관심으로 뒀던 그런 포트는 아니고. 그건 아니었고 네. 중간중간에 뭐 매매한 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렇게 무서웠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저수준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저는 크게 변동이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챗GPT로 만든 광통신의 인프라 하나짜리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말씀드렸던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한 모습들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올해에 대한 힌트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기존에 보셨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다 생소한 기업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올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존의 칩을 가지고 팔고 있는 반도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포트에서 가져가도 되겠지만 그거 외에 새롭게 미국에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든지 광케이블, 광통신, ESS, 전력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게 그 관련된 기업들이고 이게 왜 변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제가 챗GPT한테 만들라고 시켰어요. 이 표를. 그래서 저는 올해 이 기업들 내에서 상당한 주도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주가가 오르진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주기,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실적과 수주 잔고를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단순한 관심 종목일 뿐 추천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잘 한번 보시고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왜 이 많은 기업들이 결국 뭘로 인해 바뀌느냐?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자, 이게 엔비디아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5월 23일 날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이미 7개월이 지난 내용이기도 한데 최근에 지난 26일 날 골드만삭스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의 정희석 차장님께서 나와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는 병렬로 전력을 분배하는 방식을 썼는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많은 전력을 감당하기 메가와트급을 렉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왔더라.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고전압 직류로 바꾸는 방식을 엔비디아가 27년부터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여기 밑에 심지어 엔비디아에서는 이 관련된 세계 공급 업체를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M, 나비타스,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고 데이터 전력에서 뭐 이튼이라든지 버티브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800V짜리 HVDC의 혁신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엔지니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거고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렬로 쓰던 변압 방식을 직렬로 바꾸게 되는 건데 한 번에 800V의 고압을 한 번에 쏘게 됐을 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변압기와 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엔비디아는 확장성이 생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때도 별도의 설계 변경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효율성, 전력 전달 효율이 5% 정도 향상이 돼서 에너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강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네. 중간에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네. 800V짜리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밸류체인 상에서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밸류체인 상에서의 좀 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둘 다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밸류 체인들이 일부 바뀌는 기업들도 생기고요. 기존 강자들이 이쪽까지 800V HVDC를 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기존 그러니까 그전 방식을 쓰던 것도 납품하고 네. 새로 바뀌는 부분도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기업도 생기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근데 여기서 그때 핵심이 구리 사용량이 절감이 되는 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리가 사용량이 줄고 이 주는 거를 광통신이나 광케이블로 대체하려는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서 좀 요 말씀을 드려보면 전력 효율이 5%까지 향상이 됩니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새로 바뀌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줄고 다 좋아진다라고는 하는데 자 그래서 12월 28일 날 골드만삭스에서 이 800V 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내놨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개편이 2027년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는 반도체 연산 메모리.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에요. 네. 그리고 샌디스크, 뭐 웨드스턴 디지털이에요. 얘네들 그 다음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 랠리가 지금 최고까지 가고 있지만 가격이 언제 꺾일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공급이 또 늘어나서 재고가 늘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방업체들이 수요를 언제 줄일지 그 전까지는 이 기업들을 꽉 쥐고 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다음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을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전력 및 이 에너지 효율을 충족하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으로 화두가 넘어가려고 하는 특징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는 AI 칩이 어떤 게 더 빠른가가 화두였는데 이제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화두다. 발열도 견뎌야 되고 발열이 일어난다면 그걸 식힐 수 있는
그 어떤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딜까? 그리고 이제는 더 높은 고압의 800V 차례 한 번에 직류를 쏘게 될 텐데 네. 이 서플라이 체인이 견뎌낼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군가? 그래서 전력기기도 현대화가 돼야 된다. 이 고전압을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고전압 고효율을 제어하기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소위 말하는 SiC라든지 GaN, 지라갈륨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리도 특수 케이블을 견디기 높은 구리를 쓰겠지만 광 케이블로도 바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화두기도 하여 액체 냉각 방식이 이제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에어컨으로 발열을 줄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절대 열을 식힐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리퀴드 칩을 아예 직접 액체에 담궈서 식히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순행식, 이 기존에 알고 있는 물이 지나가면서 그 옆에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 근데 그거를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버티볼딩스라든지 엔벤트라든지 모다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냉각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전력 공급부터 냉각까지를 통합 설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또 버티볼딩스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종목이 계속 겹치죠. 네. 그래서 버티볼딩스가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다가 조정을 받고 조금씩 요즘 고개를 들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또 목표가 상향이 글로벌 아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들도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계속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지 실제 매출과 이익이 느는지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직렬로 바뀌게 되면 효율은 좋아지지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방법들을 사용하면 그 네. 안정성 문제는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사실 엔지니어 분들 측면에서 봤을 때 지적하시는 게 조금씩 다 차이는 있어요. 안정성이 높아지는 기업도 있다. 없는 기업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랄까요? 이거를 견디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800V라고 하는 고압을 쏘게 됐을 때 그 순간의 엄청난 파워와 발열과 그리고 이게 팡 하고 정말 소위 말해서 그 터지거나 네. 또는 화재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변압기부터 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 선정된 업체들은 그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투입이 되고 인프라에 구축이 돼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한국에서도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그런 변압기 관련 기업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다 같이 함께 들어가요. 근데 버티브라든지 이트네라든지 뭐 슈나이더 일렉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고 한데, 제가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띄워봐 보시면 왼쪽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냉각, 인프라를 직접 하는 퓨어 플레이를 하는 버티브나 인벤트, 모딘에 대한 설명을 챗GPT한테 찾아서 다시 한번 써놨고, 그리고 다이렉트 투 칩 쓰는 방식이나 엑침하는 방식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해놨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뀔 앞으로 엔비디아가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의 지금 70-80%를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또 화두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해서 선정을 했지만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진짜 좋을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년부터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이 사이클 초기에 막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럼 초기에 시작하는 단계의 주식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을 체크를 꾸준히 잘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리스크는 뭐냐. 아까 옆에서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이걸로 인해서 전력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또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또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도 있다고. 죄송해요. 좀 길게 얘기했죠.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길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바꿨을 때 5%밖에 효율이 안 나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업체들이 동참을 할지 안 할지도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같이 앞으로 탐구를 할 건데 제가 추후에 나올 때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구심이 크게 두 가지가 들어요. 하나는 지금 잘 나가는 밸류체인,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나름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순간 차세대를 준비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고전력으로 뭔가 바뀌는 건 알겠어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혹시 이게 풀 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 리프트처럼
이제 뭐 일론이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차세대가 아니고 잠깐 변하는 것이 해자가 아닌 단순 변화에 우리가 베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이것이 큰 변화가 아니고 단기 지나가는 거에 작은 미세 변화인데 우리가 너무 차세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다 있을 수 있는 지적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모든 기업들이 다 초기 때 겪어왔던 일이에요. 반대로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초기에도 의구심이 많았고 이걸 진짜 사람들이 쓰겠어?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었던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2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2년 안에 준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든지 또는 전력을 더 5% 이상 효율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다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너무나 많은 전력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나 미국은 부족해요. 당장 옆에 스몰 SMR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전을 세우는 것도 몇 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당장 천연가스를 태워서 또는 원유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은 하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 가면 더 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부족해져요. 그러면 당장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를 줄여서 효율화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의 생존의 방식이 생존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 안에서 조금씩 방식을 바꿔나가거나 개선하는 노력 가운데 어떤 건 수혜를 본다고 예상했는데 안 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좋다고 했는데 떨어진 기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보자.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넥스트를 네. 준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백인재 부센터장님. 네. 네. 저 아직 있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집에 간 줄 아셨죠? 네. 미안해요. 예. 네, 여기 있어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아, 네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도 오늘 열릴 거라고 기사가 떴는데, 시진핑 주석이랑 2달 만에 만나죠. 이 중국 관련 소식들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하이브 엔터 이런 거는 또 별로 시대가 안 나네요. 이미 났었어요. 이미 났고 하이브 같은 경우 엔터주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주까지 났던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오늘 약간 강훈식 그 실장이 약간 그 한한령 해제가 조금 시간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거의 여파가 지금 뭐 주가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풀릴 거고 결국에는 또 뭐 사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오케이 뭐 이렇게 약간 지지하는 그런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화 제스처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서도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 피드백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국제 정세에는 뭐 관례 같은 거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런 종목도 특히나 이제 중국 하면은 그냥 저희들이 엔터 관련주들을 제일 먼저 보긴 하지만 사실 원전주 이런 것들이나 뭐 2차 전지 같은 그런 주들도 요걸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시세 좀 나나요? 2차 전지는 오늘은 좀 안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가 희망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한한령 해제라는 게 나중에 된다 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6년 만에 사실 한국 대통령이 방중을 한다 그러는데 네. 제일 헤드라인 표어가 전면적 복원이었잖아요. 그럼 자칫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한창인데 전면적 복원이라면 우리가 예전에 한국의 구조를 얘기할 때 안미경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다시 중국과 경제가 복원되기는 힘들고 그럼 도대체 전면적 복원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되는 것이냐 약간 이게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테마를 잡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완 결과 사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플레이가 결국에는 자국 이익이 최우선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모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미국한테 줘야 될 건 주고 중국한테도 줘야 될 거 주고 뭐 이렇게 되게 아주 영리하게 지금 플레이를 해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그 국제 정세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는 꽤나 그 줄을 좀 절묘하게 잘 타고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 먼저 방문했고, 미국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을 그 이후에 만났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순서를 조금 중요도를 뭔가 의미를 내포해서 보여줬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보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 선은 계속 지키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도 그거 그래 중국하고 손잡네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좀 선 넘는 것 같으면은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줄 타는 것이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위 실리 외교, 실리 외교죠. 줄타기를 네, 잘해야 네. 된다. 맞습니다. 자, 엔터는 이미 기반영된 측면이 있다. 다시 더 오를 겁니다. 조정 잠깐 받고 더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터주도요. 네. 그러면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상은 다 기록이 남잖아요. 네. 백인제 그러면 글쎄 이건 내 생각인가? 알테오젠인데.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알테오젠 그때 큰 이슈 이후에 네네. 뭐 추가 하락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알테오젠 제가 보면 알테오젠 생각나십니까?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 장표를 또 준비했죠. 네. JP모건 컨퍼런스도 있잖아요. JP모건 컨퍼런스 당연히. 그래서 바이오는 어쨌든 봐야 되는 종목군이고요. 제가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밑에 반바지를 입혔어요 이분들한테. 보시면 알겠죠.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반바지를 입혔고요. 그 반바지에 이제 반도체, 바이오, 지주회사 이런 것들을 꼭 한번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여전히 요렇게 조정을 좀 받을 때는 바이오 담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곧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지금은 너무나 지금 반도체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나머지 지금 이 주요 섹터들이 죽었냐? 아니요, 결코 죽지 않았고요. 지금 오히려 이런 장에 여윳돈이 있으면은 뭐 조금씩 이렇게 편입을 늘려가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영화인데 반바지. 네. 자, 그러면 전래원 부세장한테는 시간이 많이 지났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어느덧 테슬라가 지금 일주일째 하락이에요? 네. 근데 실적 발표가 28일? 네. 2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간 글쎄 올타임 하이였던 테슬라가 일주일째 흘러내리고 있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저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테슬람인데요. 냉정하게 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추가 비중 확대 기회가 오고 생각하고. 이거는 또 아까랑 예. 좀 확실히 있는 또 이런 뷰를 내시네요. 네, 테슬라. 왜냐면 이게 지난주 주말인가요? 그 4분기 인도대수가 발표돼서 4분기 인도대수 때문에 판매량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네라고 해서 밀렸죠. 그리고 지금도 오늘 기사가 도배하고 있죠. 중국의 BYD가 판매량 1등했다. 근데 그건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BYD는 현재 마진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저가 소위 말하는 수주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 저가로 파는 정책을 쓰고 있어서 네. 마진율이 안 남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가격이 나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모델 Y 롱레인지는 5,999만 원에도 살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판매량이 조금씩 예상보다 하회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 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환경에선 많이 팔 수가 없죠. 근데 그것보다 그 다음을 우리가 봤던 거는 로보택시와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일 캐시카우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 모르나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매량이 빠져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했던 패턴을 테슬라는 계속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 주주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스페이스X 상장되면 네. 테슬라한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테슬라한테도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뭐 그것도 사실 정확히 뭐 몇 프로 올라갈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뭐 기회도 주겠다고 했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스페이스X 안에 또 테슬라가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서로 공유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되게 막연한 내용이지만 크게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래원 부센터장이 7월 7일 첫 우리 스타트였는데
그때 미장하면서 갖고 왔던 중국 주식의 컨빅션 콜 외에 이렇게 오랜만에 테슬라에 대한 컨빅션 콜을 얘기하는 것이 제가 좀 귀담아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구글도 알파벳도 엄청 컨비션 그런 건 워낙 했었는데 이미 날아갔으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컨비션 콜이 되게 네, 중요해요. 전래원 부센터장 컴퓨터 콜한 거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죠. 근데 많은데 지금처럼 대세가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네. 이쯤에면 난 더 담아야 된다. 이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주식도 사야 되지만 네. 또 하나 파생된 거 상품 하나 더 사야 돼요. 차를 사야 됩니다. 그렇죠. 테슬라 차. 아니 벤츠 박사가 이제 테슬라 박사로 또 바뀌는 거. 이게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 되게 할인을 많이 한다고 지금. 네. 예. 1,000만 원 그러니까 정도. 예, 뭐 네. 그 정도 한다니까 뭐 줍줍 하십시오. 네, 그 형편 좋으신 분들은. 아 사시면 주식도 사고 차도 사고. 둘 다 사도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그냥 보내드리려다가 또 그 네. 말씀하시니까 한 네. 번 더 여쭤볼게요. 뭘 또요? 네. 자, 오늘부터 CES 그죠? 그렇죠. 네. 여기의 주인공은 현대차예요. 맞습니다. 네. 테슬라의 현대차예요. 저는 현대차입니다. 네, 죄송한데 현대차. 국장이니까. 근데 테슬라를 조금 지원 사격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네. 현대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사셔도 되냐면은 진짜 무슨 로봇가 나와가지고 막 AI가 막 피지컬 AI가 막 이제 하려고 막 하기 직전까지는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In God We Trust라고 하잖아요. 그 달러에 나왔는데 네. 요즘에는 뭐 저는 안 바뀌었지만 In AI We Trust. 그래서 AI 안에서는 우리 믿고 매수해도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해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전래훈 부센터장님은 현대차인가요, 테슬라인가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사야 됩니다. 저도 현대차가 지금 시점부터는 의미 있게 바뀌는 구간이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부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같이 사는 게 가장 좋은 지금 시점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한 4분기 들어오면서 미장국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래서 저희가 기획 단계로 한 분은 미장 선수를 한 분은 국장 선수를 이렇게 모셔다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미장도 뜨겁고 국장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브로맨스는 되게 연초 되게 오랜만이니까 또 오늘 장이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한 해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되게 재밌게 미장은 국장 얘기를, 국장은 미장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왜요? 역지사지. 역시나죠? 네. 역시나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표를 하지만 국장을 하거든요. 한국도 같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태원 이태원 반바지. 반바지. 이태원 반바지 입고 이태원 가라.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댓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좀 약간 수정을 필요한 게 제가 백인재 할 때 제가 어이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네. 진짜 인재죠, 인재. 네, 인재. 네, 그래서 어이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같은 어떤 순수한 백인재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뭐 100명분의 인재냐라고 하셨는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인재다라고 막 던지고 갑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미국 주식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주식은 죄송한데 미국 주식에서 좀 한국 주식 오세요. 미국 주식 많이 하셨잖아요. 전 뭐가 된 거예요? 아니 고마운데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오셔가지고 국장의 힘을 좀 실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미국 주식도 뭐 지금 전래훈 부센터장이 얘기한 그런 아이디어를 잘 적용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백인재 부센터장님 그리고 전래훈 부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